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인 비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법은 특히나 더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 행정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비례 원칙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법은 크게 5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요. 행정법 통론, 행정작용법,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상 손해정보, 행정쟁송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행정법 통론에 보면 행정법의 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의 법원 중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비례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비례 원칙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비례 원칙도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행정 적용이 위법한지 아니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에 앞서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섹시보이 판결이라고 부르는 사례입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구청소년보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서 만화 섹시보이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간부에 고시하였죠. 한편 X는 도서 대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X는 청소년에게 이 만화 2권을 600원에 대여하였는데 위해 매체물로 결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X에게 700만 원의 가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가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할까요? 혹시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비례 원칙의 의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비례 원칙은 행정 목적과 행정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과도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 원칙을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사성어 중에 견문발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 라는 뜻으로 별것 아닌 일에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견문발검이와 비례 원칙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비례 원칙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비례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수설은 헌법 37조 2항, 법치국가의 원리 등에서 비례 원칙을 노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7조 2항을 보시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가 비례 원칙과 통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례 원칙은 바로 헌법적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개별 법률에도 비례 원칙을 규정한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비례 원칙은 학설과 판례상으로 논의되고 개별 법률에만 규정돼 있었는데 2021년 새롭게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그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10조에 나와 있는데요. 유효하고 적절할 것,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국민의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 이 3가지 요건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원칙의 적용 범위입니다. 비례 원칙은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헌법상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됩니다.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입법작용에도 적용이 되죠. 그리고 침해행정, 급부행정, 가릴 것 없이 모두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비례 원칙의 내용입니다. 비례 원칙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수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엉뚱한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행정기관이 전혀 엉뚱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적합성의 원칙이 위배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필요성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쓸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에서 상대방의 권리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당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당성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의해 침해되는 사익과 그로 인해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해 봤을 때 달성되는 공익이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성의 원칙을 다른 말로는 균형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 원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비례 원칙의 세 가지 내용을 두 문자를 따서 적필상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비례 원칙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주 노후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에게 보수 명령을 내린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행정청이 보수 명령을 내린 것은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수 명령은 적합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적합성의 원칙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노후 건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보수 명령과 철거 명령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철거 명령이 훨씬 더 큰 침해를 야기합니다. 만약 보수 명령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하기 충분한데 집을 아예 철거하라는 철거 명령을 내린다면 이러한 철거 명령은 필요성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상당성의 원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명령을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도 들고 집을 쓰지 못하게 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집주인이 겪는 불편과 건물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을 비교하는 게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이때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면 상당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것이고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면 상당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단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행정작용은 위헌이거나 위법하게 됩니다.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하면 두 번째 단계인 필요성의 원칙을 판단합니다. 필요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면 역시 위헌이나 위법이고요. 필요성의 원칙을 충족하면 마지막 단계인 상당성의 원칙을 판단합니다. 역시 상당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헌이나 위법이고 충족하면 적법합니다. 다시 말해 비례의 원칙을 충족한다라는 것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고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비례의 원칙이 문제되는 주요 판례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쉽게 인정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데요. 비례의 원칙을 너무 쉽게 인정하면 많은 행정작용들이 위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은 사례에서만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비례의 원칙이라고 본 예외적인 사례를 외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오늘의 사례에서도 살펴봤던 사안인데요. 만화 섹시보이 판결입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대여한 도서 대여업자에게 과징금 700만 원을 부과한 처분입니다. 도서 대여업자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사실을 몰랐고 대여하고 받은 돈이 600원에 불과한데 과징금 7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러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동차 이용 범죄에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입니다. 예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를 하긴 하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소한 범죄인지 중대한 범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고의범죄인지 과실범죄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의 경중을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해버리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교통법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미결 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료를 잊게 한 행위입니다. 미결 수용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입니다. 재판이 확정되어 수감된 기결 수용자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미결 수용자들도 반드시 재소자용 의료를 잊고 재판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소자용 의료를 잃게 하는 것이 미결 수용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방어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측면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지금은 사복을 입고 형사재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위반 시 과거 음주 전과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1을 보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2회를 계산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워낙 큰 범죄라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함량을 초과한 녹용을 전량 폐기시킨 처분입니다. 수입업자가 녹용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였는데 해분 함량을 측정해 보니 기준치를 0.5%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안전청장은 수입 녹용을 전부 폐기하거나 단속하라고 하였습니다. 녹용 수입업자는 이러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로 비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꽈락 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법시험의 2차 시험은 서술형 시험이었는데 모든 과목에서 일정 점수를 받지 못하면 다른 과목에서 성적을 잘 받더라도 탈락을 하는 꽈락 제도가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은 꽈락 제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점위원들의 재량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비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례 원칙은 행정기관이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은 행정작용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됩니다. 비례 원칙은 세 가지의 원칙으로 구성되는데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각 원칙은 단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세 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비례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비례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 또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 비례 원칙을 위반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대여한 도서 대여업자에게 과징금 700만 원을 부과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에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도로교통법입니다. 세 번째, 미결 수용자에게
제소자용 의료를 잊게 한 행위입니다. 이 영상 아래 링크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있으니 기출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